이전 강의에서 고조선의 멸망 원인을 흉노와 한나라의 갈등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중국 한나라는 흉노에 조공을 하며 흉노에 비해 약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당시 조선은 사방 수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다스리면서 흉노와 연합하여 중국 한나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서쪽에는 조선에 비해 군사력이 앞섰던 흉노와 이 흉노에 눌려있던 신생국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세운 한나라 고조는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베이징 서쪽에 있는 다퉁에서 흉노와 일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패하여 이후 한나라는 흉노에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한나라 무제는 기원전 133년부터 지속적으로 흉노와 전쟁을 했는데요. 결국 기원전 119년에는 곽거병이라는 장군이 흉노를 공격하여 바이칼 호수에까지 다다르기도 합니다. 중국 사서에는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 한반도 북부에 있던 고조선 위만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이유가 흉노의 왼팔을 끊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흉노의 왼팔이라 할 만큼 고조선은 흉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가 고조선을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원인은 사실 흉노에 있다기보다는 한반도 국가들 사이의 내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후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격파된 뒤에 그 남은 사람들 수천 명이 바다로 들어가 마한을 공격하고 물리친 뒤 한나라 임금이 된다. 이 기록에 조선왕 준은 옛날 은나라가 망해서 조선으로 이주했다는 기자의 41대손이라고 중국 사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기원전 194년까지 소위 기자조선이 한반도 남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준 임금의 후손들이 마한에서 멸망하여 사라지게 되고 마한 사람들은 다시 진나라 왕을 스스로 세웁니다. 기록을 보면 마한 왕을 진왕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를 볼 때 사만 지역의 원래 국호가 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국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북쪽은 위만의 후손이 다스리던 조선, 남쪽은 기자의 후손이 다스리던 진이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2세기에도 통일신라 발해와 같은 남북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반도 남부 진나라로 쫓겨온 기자조선 마지막 왕 기준은 자신들을 몰아낸 북쪽의 위만조선과 시종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요. 남쪽의 진국은 북쪽의 위만조선을 물리치기 위해 중국 한나라의 위만조선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물리치게 되고 결국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한나라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고조선 멸망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선말 대표적인 학자인 이규경 어르신은 오주연 문장전산고라는 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어떤 책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미처 듣고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 만년에 국세가 미약해진 데다 또 위만의 난으로 인해 남쪽 지방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이것이 이른바 남은이다. 남은은 위만과 여러 번 싸웠으나 싸울 때마다 패하였다. 이전 강의에서 저는 은나라, 즉 상나라가 망하여 한반도로 이주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중국 사서에는 은나라 후손인 조선왕 기준이 위만에 쫓겨내려와 마한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경 선생님이 본 책에는 기준이 남하의 남쪽 지방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이것이 이른바 남은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대 중원의 은나라가 마한에 세운 나라를 남쪽의 은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은나라가 한반도 남부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죠. 이규경 선생님이 보신 책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기록 내용을 계속 보시죠. 이때 즉 위만조선과 기자조선이 싸울 때 황장군이란 자가 전사하였는데 그의 아내는 기와 굽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더욱 노기를 품고 출전하여 용맹한 적장을 죽이고 크게 승첩하여 돌아왔다. 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기자 세력은 북쪽 위만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외세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의 무종이 한 무제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여 위만을 토벌하였는데 한나라에서 온 장수가 이곳 기와 굽는 사람의 딸에 대한 용맹을 듣고는 크게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그녀가 쓰던 큰 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칼은 무게가 100여 근이나 되겠다 하였다. 기년아람을 상고하건대 기준이 위만을 피해 한 해제원년의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도망하여 금마저에 이르러 도읍을 하고 국호를 마한이라 하였는데 이를 속칭 무강왕이라 한다 하였고 위력에는 기준의 아들과 친척으로서 그대로 그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은 성을 한실로 하였는데 기준이 바닷가로 가고 나서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하였다. 위 기록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매우 개연성이 높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만이 난을 일으켜 기자조선을 물리치자 기자조선은 남쪽으로 가서 고대 자신들의 조상인 기자의 나라 은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자신들의 원수인 북방 위만의 조선을 물리치기 위해 중국 한나라의 도움을 구해 결국 중국 한나라가 남쪽 은나라 즉
기자조선을 도와 북쪽 조선 위만조선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규경 선생님은 이 기록이 회의적이지만 이 이야기는 중국 사기의 기록에 위만이 한반도 나라들을 가로막아 중국과 교류를 막았다는 이야기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계나 일반인 중에서는 중국 두 번째 왕조인 은나라, 기자조선 이야기를 하면 중국 왕조이므로 한국과 관련이 없다 부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나라 즉 상나라는 한민족을 이룬 예맥족과 관련이 깊은 나라로서 그 뿌리가 고조선 지역이고 중국을 다스리다 중국에 쫓겨나 다시 고조선으로 돌아온 한국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안씨 족보에는 기자조선이 남하에 세운 마한의 왕들 계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3000년 전 고대 중원에서부터 점차 이주하여 기원전 17년 한반도 남부에서 사라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기자의 41대손 기준이 이주했다는 마한의 수도를 여러 곳에 비정하고 있는데요. 신채호, 정인보 선생님 등 전북 익산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된 견해는 한강 이남에 마한의 수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한의 수도가 어디가 됐건 기자조선의 뿌리 있는 나라 역사는 한반도 남부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자조선, 나아가 은나라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의 역사를 보면 후대 신라가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AD 7세기 한반도 북부가 외세에 넘어간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이미 BC 2세기에 벌어졌던 것이죠. 역사가 두 번이나 주었던 교훈을 잊지 말고 외세에 의한 불완전한 화합이 아닌 존중과 교류를 통한 자주적인 남북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